정보를 받아들여 갖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. 정보 전달 예, 역할을 예. 한다. 근데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보를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가지처럼 생긴 거,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수상돌기라고 해서 이쪽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요.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축사기라고 하는 대로 그 이 부분이 다른 그 세포에다가 뉴런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거든요. 그럴 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? 여기서 받아서 오면은 이 안에서 그 이 받은 정보를 감각 정보, 만약 시각 정보가 되었던 어떤 정보가 되었던 이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버려요. 그러면 쭉 타고 여기 이제 한 라인 하나죠. 그러니까 이건 전선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쭉 갔는데 우리의 뇌가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제 원래는 이 전선줄이 쭉 이어져 있으면 그냥 한 통으로 그냥 가면 돼요. 사실 그게 로봇이에요. 로봇들은 이 안에서 전기줄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코드 꽂아서 전기 주면은 자기의 기능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이 중간 이게 하나하나 끊어져 있어요. 다 따로 놀아요. 따로 노는데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 얘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 전기가 전달이 되면 우리가 커다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 관련된 그 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저처럼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이게 시냅스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, 그러니까 전기는 어찌됐든 간에 절연체를 타고 가서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이 딱 떨어져 버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끝에 축사 끝에 가면은 이 전기적 신호가 그 소포체라고 하는 이게 주머니가 있어요. 거기를 탁 때려주면은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, 우리 뭐 도파민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들을 터트려주면 걔네들이 그건 화학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칼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래 가면서 그게 옮겨가요. 옮겨가면 여기 다시 이렇게 옆에 있는 두 번째 여기 그 뉴런의 수상돌기에서 받아요. 그럼 이게 다시 전기적 신호로 가서 쭉 가가지고 여기 끝에서 또 탁 쳐주면서 거기서 호르몬으로 가고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탁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이유는 그 전기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세하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타고 넘어가려고 시냅스를 타고 넘어가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. 그게 뭐 도파민이다 뭐다 뭐다 이런 거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,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은 전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게 탁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장하기를 이런 전기의 어떤 강도 또는 세기 또는 이제 이걸 주파수로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쳐주는 이 강도도 틀리고 뭐 속도도 틀리고 뭐 양도 틀리잖아요.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전달해 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과잉이 되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현대의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화학 이쪽에 가지고 이쪽은 그 사실 화학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. 그래서 정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금술사들이 초기의 화학자들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화학이라고 하는 화공학, 뭐 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약학을 구성하는 그 산업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 화학적인 어떤 신호들이고 하니까 이걸 약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약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약회사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군을 만들어요. 그랬는데 이 전기적 신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랄까 정말 생겨난 지 이건 과학에서 발견된 어떤 그런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전통적인 어떤 학문의 입지로서가 뭐 물리학이면 물리학 무슨 학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. 이게 콩공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물리학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 그 뇌파라고 하는 것들 뭐 신경 그쪽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면서 신경이기도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인간의 정신작용에 신경 전달 물질 못지않는 영향을 미쳐요.
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더 중요한 어떤 뇌의 생체 리듬인 자기조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 정기적 신호들의 어떤 강도라던가 속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전기적 신호 자체에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하는 이 학문이 되게 좀 애매한 게 한쪽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쪽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인간의 뇌파 이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걸로 막 이 뭐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뭐 전원을 꺼지게 한다던가 뭐 컴퓨터를 움직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분명히 인간의 어떤 정신 건강이라던가 신경 전달 물질처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붙어주는 학문 그 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군에 밀린 거예요. 마땅하게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누력 피드백이 이게 의학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굳이 보면 지금 들어는 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하려면 아까 전파공학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막 이러니까 뭐 의사들이 전파 뭐 이런 거. 근데 또 의사들은 그거 공부 자기들이 해놓은 그 생활 그 의사들 그 공부 이 커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자기들이 이제 안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치 우리 여기